경상북도 안동. 선비의 고장이요 양반의 도시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곳, 영남 남인의 근거지 경북 안동이다. 그러나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비포상 독립운동가까지 합치면 1000명을 넘고 포상 독립유공자만 따져도 3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수의 땅 안동에서 타 지역의 도 단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안동은 요즘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시작된 발상지이고 그리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잃기 전후에 목숨을 바쳐서 순절한 자정순국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더구나 독립운동 51년 역사에 한 지역의 역사로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10년 경술국제 이후 100년이 흘렀다. 그 100년의 시간 곳곳에 점점이 아로새겨진 안동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가시밭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야 했다. 그 길은 내 나라를 사랑했기에 걸어야 했던 길, 구국의 길, 사람의 길이었다. 상주시 함창읍 태봉. 긴 독립운동의 서막이 열린 곳으로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이 모두 이곳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안동 갑오의병이 1894년도 9월경에 충청 지역의 유생인 서상철에 의해서 안동 향교에서 거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 갑오의병은 우리 의병사에서 의병의 서막을 장식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인다. 일본은 우세한 무력을 앞세워 고종이 머물던 경복궁을 공격 점령하는 갑오변란을 일으킨다. 오랑캐의 방자함에 위정척사의 의식이 강했던 안동의 유림은 크게 분노했다. 이런 안동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공주유생 서상철. 갑오변란이 일어난 10여일 후 서상철은 안동 지역 일대에 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경문을 발송하는 한편 안동 향교에서 퇴계의 후손인 향산 이만도 등 안동의 유림들을 만나 거의를 논의하고 군사를 모았다. 한 달이 채 못 돼 안동 일대에서 2000여 명의 대규모 의진이 꾸려졌다. 그들의 첫 목표는 바로 상주 함창의 태봉. 바로 이 자리에 일본 병참부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게 영남대로상의 바로 덕통역을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이 하나도 없고 산가 덜리지만 여기가 홍수가 나기 전에는 여기 큰 마을이 있었고 여기가
이 함산읍에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우리 이 독립지사들은 이 자리를 다시 수복하고 싶었고. 1894년 9월 1일 의로운 군사 안동의진은 거병했다. 600여 명의 의병이 첫 공격 목표로 삼은 곳은 태봉의 일본군 병참기지.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일본군은 근대화된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다. 급조된 의병으로 그들을 감당키는 어려웠다. 2명의 의병이 죽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패배한 의병은 큰 피해를 입었고 차츰 소멸해갔다. 비록 승리하지 못한 전투였지만 안동유림의 기계와 충의를 보여준 첫 전투였다. 이 서상철이라고 하는 분이 충청도 사람으로서 안동에서 의병을 준비하고 이제 봉기하게 됐던 것은 그만큼 안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의미하고, 이런 그 서상철의 안동 의병 봉기는 그 다음 해인 김도하 의병장이라든가 권세현 의병장의 활동으로도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해 8월 유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을미사변, 국모가 살해됐다. 단발령까지 공포되자 유림은 다시 거병했다. 을미의병, 그 시작은 예안이었다. 예안에서 최초의 통문이 돌았다. 국모를 시해한 방잠을 볼 때 왕위까지 마음대로 하려들 터이니 단발령이란 일본의 강압책에 고개 숙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예안 통문에 이어 안동 3개 통문, 청경 통문, 호계 통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통문들은 하나같이 의병 봉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안동의 유림들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권세연을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의병장 권세연은 곧장 인근의 유림과 백성에게 의병에 동참하라는 경문을 발표했다. 푸른 바다에 장사의 칼을 씻어 고가의 간산 신하의 머리를 걸어라. 창의대장 권세연은 창의검을 높이 들어 간산 신하의 머리부터 칠 것을 맹세했다. 안동의병의 지휘부 명단: 대장, 부장, 참모, 척부장, 돌격장. 갑오의병보다 조직적이었다. 이 시기 안동의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전들이 의병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 향리가 의병에 동참하는 경우는 그 전국적으로 봐더라도 그 사례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 그 나주에 향리가 주축이 돼서 의병을 일으킨 그러한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문서로 이렇게 통문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하리 통문이 안동의 경우가 유일하죠. 의병이 봉기하자 위협을 느낀 관찰사 김석종은 야반도주했고 안동부는 의병에게 완전히 장악됐다. 이후 안동의진은 예안의 산성의진, 제천의 호좌의진 등 주변의진과 연합해가며 신임대장 김도화의 지휘로 예천을 거쳐 태봉으로 진격해갔다. 의병은 3월 28일 밤 일본군과의 전투를 개시했다. 7천여 명의 의병은 일본군 1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울리기도 했지만 화력의 열세로 대패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시가지 입구까지 추격해온 일본군은 안동부를 의병의 소굴이라 여겨 민가에 불을 질렀다. 안동 도심의 천여 호가 불타버렸다.
금계 학봉 종택이 순환을 당했고 안동유림의 정신적 지주 퇴계 종택을 비롯해 청량사와 오산당, 300당 종택에까지 불을 지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안동의병이 퇴계의 학문적 영향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후 안동지방에서 펼쳐지는 그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또 장기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독립운동의 그 정신적 자산으로 작용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겁니다. 갑오의병, 을미의병 모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 새로운 저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제의 무력과 시대의 변화라는 큰 벽에 부딪힌 유림은 새로운 저항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무력으로는 안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우리의 국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많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회가 만들어지고 신문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안동시 임하면 내암마을. 어느 곳보다 보수유림의 서슬이 날카롭던 이곳에 혁신유림들은 경북 북부 지역 계몽운동의 산실 협동학교를 세웠다. 그 배경엔 동산 류인식과 일송 김동삼이 있다. 특히 류인식의 역할이 컸다. 동산 류인식은 을미의병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곧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애국 계몽운동으로 나아갔다. 변화의 계기는 서울 유학이었다. 1903년 상경한 류인식은 성균관 명륜당에 머물며 변화에 가기 시작했다. 류인식은 신채호, 류근 등과 교구하며 그들과 함께 시대 아픔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개화 계몽의 사상을 담은 근대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의 은빙실문집은 류인식으로 하여금 임금과 백성, 양반과 천민이 아닌 시민의식에 눈을 뜨게 했다. 유인식 선생님은 1903년에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 이때 그 유근이나 장지연과 같은 혁신적 인사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단재 신채호 선생과는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단재 신채호가 건네준 양계초의 은빙실문집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신사상을 접하게 되고 사상을 전해하게 됩니다. 계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류인식은 1907년 내암마을의 가산서당에 경북 북부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협동학교를 세우게 된다. (1908년 9월 27일자) 황성신문은 안동의 협동학교 설립을 뒤늦게 전하고 있다. 황성신문에 실린 설립 취지문에는 개화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가산서당은 내암마을 의성 김씨문중의 서당이다. 이곳에 협동학교가 서기까지는 보수유림 설득에 앞장선 류인식의 공이 컸다. 황성신문은 당시 협동학교의 설립을 두고 교남 교육계의 새로운 붉은 깃발이라며 대서특필했다. 협동학교는 이태 뒤인 1909년 말 보수적이던 백하 김대락이 계몽운동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바꾸면서 그의 사랑채 백하구려로 옮기게 된다. 옛날에 1895년에 의병할 때도 일본하고 싸워봤거든. 한번 전투를 해봤다. 해봐서 총 갈라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
국민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일깨워져 가지고 서구문물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학교라고 영남의 초유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을 하는데 가산서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쇠락해가지고 초과 상칸이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채를 내놨습니다. 협동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백화구려의 사랑채를 교실로 쓰고 안채는 기숙사로 쓰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갔다. 교사는 류인식, 김동삼 등 지역의 인물이 주축이었지만 김기수, 안상덕, 이관직 같이 신민회가 추천한 인물도 있었다. 협동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치면서 세계와 그 속의 자아를 인식했으며 생리학, 식물학에 관한 신지식에서부터 전시역이던 상업, 농업, 물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학문을 다양하게 가르치며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수 유림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동요했고 분노하기까지 했다. 김대락의 동생 김소락은 손가락을 잘라 신교육을 엄금하는 혈서를 쓸 정도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인근 예천 지역의 의병이 협동학교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감 김기수, 교사 안상덕, 서기 이종화가 피살됐다. 드러난 이유는 단발이었지만 그것은 신구의 충돌이었다. 류인식 역시 스승으로부터 파문당하고 부친과 의절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협동학교는 1918년 5회까지 모두 80여 명을 졸업시켰다. 그들은 모두 훗날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협동학교는 안동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다. 1905년 11월 일제는 대포와 기관총을 앞세워 왕궁을 포위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완용 등 오적을 참아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전국 곳곳에서 의열 순국 투쟁이 잇따랐다. 안동 지역에서는 풍산읍 수동 출신의 선비 김순흠, 그가 가장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항했다. 외놈 천하에서 자란 곡식은 먹을 수 없다며 단식 23일 만에 순절했다. 안동 지역에선 모두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일제의 만행에 저항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 순국자를 배출하며 남다른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다. 퇴계 11대 후손 향산 이만도의 고택. 을미의병 때 예안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그였다. 그러나 국권이 상실되자 향산 이만도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단식 순국한다. 순국 이틀 전에 혼수 상태에 계셨으나 일본 경찰이 강제로 와서 음식을 먹이려 하니 대노하시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내가 조선국 이품 대신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려 그러냐고 소리를 꾸짖으시니까, 큰 소리로 꾸짖으시니까 일본 경찰들이 감히 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서 주장을 해야지. 목숨을 조개처럼 버리면 안 되네.
향산 이만도가 자결을 결심하고 곡기를 끈 차 일제는 불안에 떨었다. 파급 효과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순사가 찾아와 강제로 미움을 먹이려 했지만 도리어 향산의 호통에 쫓겨갔다. 이런 놈들이 형님. 향산 이만도는 의병 항쟁을 통한 구국이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 목숨을 던져 깨우침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신하된 자로 지키지 못한 군왕에 대한 의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향산 이만도는 단식 24일 만인 1910년 10월 10일 순절했다. 이만도의 삼종 조카 이중원, 그 또한 향산 이만도의 뒤를 따랐다. 향산의 순국 소식에 바로 음식을 끊었고 27일 만인 11월 5일 순국했다. 동은 이중원, 나라가 위태하자 벼슬을 관두고 내려와 의병에 가담, 산성의진에서 전방장을 맡아 활약했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오적의 목을 베라는 상소를 올렸던 그였다. 너희들이 주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한치 흔들림 없이 빼앗긴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던지노라는 수레사를 남기신 후 27일 동안 자정 순국을 하셨습니다. 풍천면 하회 출신의 선비 류도발 역시 강제 병탄 소식을 접한 후 단식에 들어가 17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그의 아들 류신영 또한 몇 년 후 한 장의 한글 유서를 며느리에게 남기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 숨졌다. 아비와 아들의 잇따른 순국은 더욱 진한 비통함을 전하고 있다. 자정 순국자들이 걸었던 길은 비록 그 옛 방식이었지만 그 새로운 투쟁의 의지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그 목숨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들은 비록 죽지만 끝까지 뜻을 꺾지 말라는 유지를 남겼고, 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안동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검산성을 쌓고 일제와 맞서 싸운 영양의 의병장 벽산 김도현. 향산 이만도의 제자인 그 역시 스승을 따라 자정순국의 장엄한 대열에 합류했다. 부친의 죽음으로 잠시 결심을 미뤘던 그가 장례를 치른 후 떠났던 길. 그 길의 끝. 차디찬 동짓달의 바다가 그를 맞이했다. 독립운동의 품을 뜻을 품고 못 이룬 한 맺힌 김도현 내 자신이 만경장파에 몸을 던져 너희들이 한 맺힌 원수를 갚고자 도해한다. 벽산 김도현. 그의 장엄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영덕군 영해면 대진 해수욕장 남쪽 바닷가에 도해단이 세워져 있다. 영양의 의병장 김도현. 그는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와서 차디찬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특별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 외적의 땅이 되어버린, 즉 일본의 땅이 되어버린 이 땅에는 묻힐 곳이 없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거기에 서려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도 원수 일본에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일본을 경멸시키겠다, 그래서 동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의병장 김도현, 선비 김도현. 그가 택한 특별한 죽음은 저항의 의식이었다. 그의 죽음은 적의 땅에선 죽을 수도 묻힐 수도 없다는 조선 선비의 기계 어린 비장한 최후였다.
안동시 법흥동에 자리한 보물 제182호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 석주 이상룡의 생가다. 석주 또한 구국을 위한 의병 항쟁에 나섰고 심지어 을사늑약이 있자 가야산에 의병 기지까지 만들었다. 그 또한 나라를 빼앗긴 이후 자정순국의 장엄한 대열에 합류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치열한 고민 끝에 그는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 그것은 의병도 순국도 아니었다. 구국계몽운동이었다. 나라를 구할 사람은 백성이요 국민이었다. 국민이 스스로 깨우쳐 바로 설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석주 이상룡은 구국계몽운동의 방편으로 대한협회의 안동지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갔다. 그러나 일제 총칼을 앞세운 강제합병 이후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양기탁, 이회용 등 신민회 인사와 더불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 그 외국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은 자전순국의 방법도 있지만은 이 땅을 떠나서 그 외국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석주 이상룡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그 신민의 인사들과 그 연결이 되어서 국외로 망명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장차 그 독립을 성취한다 하는 그런 그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망명의 길을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동에선 가장 먼저 김대락이 길을 떠났다. 주풍령까지는 도보, 신의주까지 기차로 간 다음 압록강을 건너 단동 횡도천 통화를 지나 유하연 삼원포에 이르는 대장정. 백화 김대락의 망명일기. 김대락은 망명길의 고단함을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만삭의 인부인 손부와 손녀까지 대동한 여정이었다. 눈보라 속을 걸어야 했고 지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만주의 찬바람은 나라 잃은 백성의 언 가슴을 더욱 옥죄어왔다. 그때 만주에 들어갈 때 손부가 온례를 와서 임신을 할 때입니다. 온례를 할 때 손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외손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온 식구가 간 겁니다. 저번에 우리 갈 때 한 4, 50명 갔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마을 전체가 150명이 갔습니다. 만주로 간 게. 그리 동네와 문중 전체가 간 겁니다. 사실. 이게는 아마 우리 역사상 그리 드물 겁니다. 이어서 이상룡이 우선 홀몸으로 상경했다. 신의주에 먼저 도착한 이상룡은 화폐를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가족들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도착하자 그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들어섰다. 1월에 칼바람이 날카로운 압록강을 건너며 석주는 망명의 소회와 광복의 의지를 담은 한 수의 시를 남겼다. 안동인들이 처음으로 터전을 닦은 곳은 유하연 삼원포 추가가였다. 물설고 낯선 땅. 많은 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중국인들은 경계했다. 왜 안동인들은 이 낯선 땅을 선택했던 것일까? 안동 이주민들이 그 유하연 삼원포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지역이 신민회 계열의 그 독립운동 기지 창건운동 일환으로 그쪽 지역이 지목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이 일제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국이 통치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지막한 구릉지대와 평안지대가 있고 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서
농사짓기에 적합했다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정착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고국과는 다른 풍토, 다른 풍경. 고통은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시작됐다. 추위와 배고픔이 가장 먼저 그들을 괴롭혔다. 독립 운동하고 뭐 온다고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것도 오면 다 그 밥 다 헤매기고 하시느라고 안 어른들이 우리 시숙모 오고 막 이 수토 그걸로 이 팔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시고 이래가지고 와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일본 순사의 감시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이제 먹을 것. 다시 해서 당시에는 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전농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조나 수수, 그다음에 콩을 주식으로 해서 연명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천석군, 만석군으로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흙 대신 서책만을 가까이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배고픔, 추위 따위와 맞서 싸워야 했으니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자존심에 입은 상처 또한 컸을 것이다. 국권 회복, 독립의 의지가 없었다면 쉽사리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었으리라. 중국 사람들 그때 뗀놈이라 했습니다. 뗀놈들이 청좁쌀, 뜬 걸 버리면 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죽을 써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에 먼저 어른과 남자부터 조석을 하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쓰는 이 좁쌀이 밑에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수지를 떠가지고 자기가 물 마시라고 먹고 바깥 어른들은 그걸 뜰 때 그리고 또 나무가 없어 청소값 같은 걸 가지고 떼니까 그 연기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 오면서 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고 벼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옥수수만 자라고 있는 이 척박한 땅. 하지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다. 독립운동기지 건설. 우선 중국인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복장부터 바꾼 이상용은 이주 한인들의 정착을 서둘렀다. 조선 사람의 힘을 모으고 기르기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추가가 대구산에서 경학사 설립 대회를 연다. 1911년 4월 대구산 노천 군중대회에 300명의 한인이 모여 경학사를 조직했다. 경학사는 민생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 덕에 한인 사회는 빠르게 안정이 돼갔다. 경학사는 뜻을 풀이하자면 밭을 갈고 배우면서 일하는 어떤 모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인들이 만주를 이주를 해서 한편으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그 이상적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한다. 그런 뜻에서 이주민들의 그 노동과 학습의 공동체 이런 필요성에서 경학사를 조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인 사장 이상용뿐 아니라 유인식, 김동삼도 경학사에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갈아 논농사도 지었다. 추운 기후 탓에 실패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노력으로 수전농법이 성공을 거두며 얼마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통화현 합리하, 현지명은 광화. 안동인들은 민생을 추스림과 동시에 조국 광복에 힘쓸 인재 양성에 나섰다. 통화현 합리하에 독립인재들의 산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다. 1912년 음력 6월 7일 안동인들은 통화현 합리하에 토지를 구입해 학생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신흥무관학교의 모태, 바로 신흥강습소였다.
이것이 우리 그 반일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지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다 김대락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관학교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여기 와서 지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이 뒤에 보이는 여기에 그 막사를 지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앞장에 지금 그 운동장을 연병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신흥무관학교는 앞쪽엔 합리화 강이 흐르고 뒤엔 험한 산이 성벽처럼 둘러선 천연의 요새에 자리를 잡았다. 통나무 교실이 여러 채 산허리를 따라 낮게 은폐해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중등과정을 가르치는 3년제 본과와 무과훈련을 가르치는 1년제 군사과로 나뉘어 있었지만 독립군 양성이 목적이었기에 군사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저 흔히 한 끼 두 끼 건너가는 흔히 아침 점심으로 저녁에 한 끼 먹고 아침에 물 한 컵 큰 대접 하나 가지고 놓으면 한 그릇 먹고 아침 넘어가고 그래도 훈련은 거르는 적이 없단다 계속하고. 교과는 국문,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등이 있었고 군사 과목으론 총검술, 유격, 축성학, 구급의료와 격검 등을 가르치는 한편 대동 역사를 저술한 이상용과 이원태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재를 저술해 만주가 우리의 옛 영토였음을 가르쳤다. 이런 노력들은 훗날 청살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자양분이 된다. 만주라는 공간은 독립운동의 장기적인 기지로서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 있는 공간인데 신흥무관학교는 그 부분에서 사람을 키운다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실제 20년대, 30년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립운동의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준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안동인들은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선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연 8리초의 소백차로 가는 길. 안동인들은 이곳에 또 다른 군사 조직 백서농장을 만들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만주의 한인들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인들 또한 군사 조직을 갖춰 당당히 일제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왜 이 험한 곳을 기지로 선택했던 것일까? 당시 이건 전부가 수림입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짐승이 출몰하는 이런 곳인데 이곳은 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것을 선택하는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여기는 일제히 그 통치 중심과 아주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방 정부의 그 이목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통이 일어가기 때문에 주민호가 살지 않거든요. 여기는. 백서농장의 장주 일송 김동삼. 김동삼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385명의 독립군 정예부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부대라 해도 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충분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군사훈련과 농산일을 함께 해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예 독립군을 만들기 위해서 1914년에 백서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백서농장장에 김동삼 선생이 그 농장장이 돼서 이름을 백서농장이라고 은폐를 했지만 여기는 무관학교, 아주 정예 무관학교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독립군 정예요원들을 키우는. 그래서 서간도, 유하연, 통하연 또 이 집안, 이 남만주 일대 또 서간도라고 할 수 있는 일대에 총체적인 무장 독립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이 안동인들이요. 백서농장은 1919년 3.1운동 직후 서간도의 독립운동계 지도자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백서농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훈련을 이어나갔다.
현재 이곳엔 백사농장을 지을 때 쓰였던 주춧돌만이 남아 그들의 열망을 대신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석주 이상용의 외아들 이준형. 만주의 다양한 독립활동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석주는 외아들 준형에게 남은 가산을 정리해 자금을 만들어 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안동으로 보냈다. 독립운동 자금은 꼭 필요한데 독립운동 자금을 구할 데는 없고, 그래서 임청각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독립운동 자금을 그 당시에 봐가지고 1,000원인데 1,000원이 지금 돈을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지금 모든 서류로 봐가지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정 2년 음력 6월 20. 1910년대 쌀 한 섬의 가격이 3원 정도 했다고 한다. 2년 반 만에 1,000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석주는 99칸 대저택인 임청각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모두 팔아 만주 한인의 민생과 독립운동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독립자금은 개인의 힘만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국내에선 독립군 기지 건설이란 큰 목표 아래 독립자금 마련에 적극 나선 광복회가 꾸려졌다. 광복회는 풍기에서 조직된 광복단과 대구의 조선 국권회복단이 힘을 합쳐 만든 비밀 결사다. 향산 이만도의 손자 이동흠. 그는 봉화의 자산가 이정필에게 광복회 명의로 1,000원을 내어놓으라는 협박문을 보냈다. 그 광복회는 만주 지역에 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을 펼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덕태상회라든가 그 대동상전과 같은 거점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친일 보호를 공략해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인들의 이러한 활동들은 그 1920년대 초반까지 계속됩니다. 이후 안동인들은 국외의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했다. 안동인들이 활동하던 서로군정서를 비롯해 내몽고 차르 지역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상해 임시정부에까지. 국내에서의 목숨을 건 지원이 없었다면 국외 망명가들의 독립활동은 더욱더 고단했을 것이다. 동산 류인식 또한 1912년 무렵 자금 마련을 위해 귀국한다. 그러나 그는 일제에 체포되고 이후 국내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데 그 첫 활동이 바로 대동사의 저술이었다. 일제의 혹독한 무단 통치 아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동산 류인식은 역사서 집필에 전력을 기울였다. 나라를 빼앗겠지만 혼마저 내줄 수는 없었다. 대동사는 단군부터 1910년의 국치까지를 통사로 저술한 일제강점기, 특히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아주 유일한 민족주의 계열의 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백암 박원식 선생이 민족주의 역사학을 선도해 나갔지만 통사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동면, 수곡동 한들, 정제 류치명의 종태, 안동 독립운동의 산실, 계몽운동의 효시인 협동학교는 1912년 정제 종택으로 이전했다. 류인식은 대동사를 저술하는 한편 이곳에서 다시 구국 계몽운동을 펼치며 안동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협동학교는 1918년 5회 졸업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임동 3.1만세운동 주도가 원인이었다. 1910년대 안동 지역엔 오릉학술 강습소, 원흥의숙 등 많은 사립학교가 탄생했다. 그 배경엔 류인식이 있었고 이 학교들은 개화와 계몽의 선두주자였으며
훗날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이끄는 주역들이 성장하는 요람이 됐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첫 장이 의병인데 그 첫 장을 안동에서 열어갑니다. 그 안동유림이 새로운 변신을 꾀했던 것이 혁신유림입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을 만들어내게 되죠. 하지만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 그 위정척사론자들은 자정순국으로, 혁신유림들은 만주의 독립군 기지 건설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마치는 1968년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라 안에 있든 나라 밖에 있든 모든 안동 사람들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구국의 열망으로 안동인들은 한순간 체념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투쟁의 방법을 변화해가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 길은 독립의 길이요, 사람의 길이었다.